혈액순환 과정에서 이 심장의 벤팅과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팅은 크게 하트를 크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두 개 이제 라이트와 레프트 쪽에서 이제 레프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로 이렇게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 하트와 레프트 하트 사이드의 이제 벤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라이트 하트에 대한 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이트 하트의 경우에는 뭐 벤팅이라는 말은 뭐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드레인이 보통 벤팅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SBC와 IBC의 캐뉼레이션을 해서 이 머리 쪽에서 오는 혈류와 이 시스테믹 플로우가 이제 드레인이 돼서 이게 이제 그 CPB에 이제 회로에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 보통 제일 먼저 리저버로 이 모든 혈액을 다 드레인돼서 받게 됩니다. 이게 벤팅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프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의 벤팅에 있어서 이 라이트 하트의 이 벤팅은, 이 드레니지는 이게 무엇보다 CPB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드레이니지입니다. 이 드레인이 잘 되지 않으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 하트의 드레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레프트 하트의 볼륨 자체가 많아서 심장 수술 과정에서 레프트 하트 쪽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제는 드레인이 안 된다는 건 리저버 레벨 자체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이 레벨이 줄어들게 되면 이 카디악 아웃풋을 펌프에 의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정상적으로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정상적으로 올려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에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를 한다는 거는 이 조직에 결국에는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산소 공급이 또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에너지도 발생을 합니다. 혐기성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효기성 대사에 비해서 에너지의 생성은 적지만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혈중에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직을, 이 세포를 이제 괴사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드레인이 또 안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이게 드레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드레인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드레인 자체가 안 되게 되면 볼륨 레벨이 낮고 플로우가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혈관이라고 그러고, 이게 간질구획이라고 그랬을 때 이 혈관에서 간질구획 쪽으로 볼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직에 부종이 발생을 한다, 올간에 이 부종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렁과 뭐 리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죠. 심장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부종이라는 거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또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드레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볼륨이 계속해서 줄 겁니다. 이 혈관에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작아지면 계속해서 부종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계속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뭘 하냐면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계속 주게 됩니다. 이 리저버 레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리저버 레벨을 세이프티 레벨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기가 회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심각한 환자한테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제 헤모글로빈이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RBC를 주입하게 되고, 이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이게 드레인이 하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 하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이걸 결국에는 뭐 벤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벤팅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이제 무방할 텐데, 이 벤팅이 드레이니지가 잘 되지 않으면 심장 수술 자체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럼 플로우를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CPB는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심장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 수술. 이 심장 수술은 결국에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혈액을 다 밖으로 빼내서 이 다 그 익스포저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야 확보. 그럼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드레이니지가 잘 돼야 되는데, 드레이니지가 잘 돼야지 이제 결국엔 콜레테럴 플로우도 발생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엔 시야 확보로 인해서 수술을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이 드레이니지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순차적 연쇄 반응 일으키듯이 결국에는 이제 환자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순환 CPB 초기 이제 최순환 바이패스 이제 오늘 했을 때 이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캐놀라의 위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캐놀라를 작은 걸 써서 그러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꼭 그 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드레인이 안 된다고. 드레인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드레인이 잘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자한테 분명한 피해가 갑니다. 랩트 하트, 보통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랩트 하트의 벤팅인데, 이 랩트 하트의 벤팅은 뭐 가장 벤팅이라고 하면 라이트 하트는 이제 드레니지가 보통 주가 되지만, 이 랩트 하트의 벤팅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벤팅의 목적이 있습니다. 랩트 하트에. 이 목적이 뭐냐면 크게 뭐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시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술 시야 확보를 먼저 이제 시켜줘야 되고, 수술 시야 확보를 함과 동시에 이제 체외순환 운영을 이제 그 적정하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벤트가 삽관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어떤 콜레테럴 플로우라던가 만약에 드레인이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A나 뭐 SBC, IBC에서 이제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드레인을 시키는데, 이게 안 돼도 이제 벤트리클의 여러 가지 콜레테럴 플로우로 인해서 그 혈액이 계속 LV에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트리클의 디스텐전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심장에서의 디스텐전은 이제 그 마이오카디움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볼륨에 의한 디스텐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소아에서는 특히나 이 디스텐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림, 카디오플레지아를 뭐 이런 식으로 클램프를 했다 그러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고, 그 이제 차갑게 들어가게 된다. 이제 콜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보통 주게 되는데, 대부분 콜드 카디오플레지아입니다. 카디오플레지아가 이 심장을 프로텍션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이 케미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메케니컬 방법으로 해주는 이 온도를 낮춰서 심근에 이 산소 소모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산소 소모량을 떨어뜨리면 이 그 산소 소모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혈류량도 줄어들어도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주고, 그 다음에 케미컬적으로 어레스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완성으로 어레스트를 시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 인터미턴트하게 들어가는 카디오플레지아에서는 이 심장 안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의 리워밍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심근 자체가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벤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혈액을 그 밖으로 빼내서 이 심장의 리워밍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 차갑게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장 수술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심장이 이제 공기를 그 안에 열었기 때문에 공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에어가 심장에서 이젝션 되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이 벤트로 계속해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LA라던가 이제 LA라던가 LV에 형성되어 있는 그 에어를 이 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빼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 빼주기 때문에 이제 에어가 심장에서 이렇게 이젝션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심장 내 공기 제거는 뭐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 심장 내 수술 공기 중에 공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에올타로 박출이 되면서 머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벤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벤트의 역할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 그래서 뭐 좀 세분하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벤트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를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장의 회복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벤팅을 좀 그 레프트 하트 벤팅에 있어서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벤트를 어디에 주로 삽관이 되느냐? 이 벤트는 크게 뭐 LA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뭐 LA 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레프트 벤트리클에 들어가 있으면 뭐 LB 벤트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삽관이 되는 부위는 주로 가장 많이 삽관이 되는 부위는 이거 C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라이트 슈페리어 풀모나리 베인 아니면 라이트 어퍼 풀모나리 이 베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풀모나리 베인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위아래 슈페리어 인페리어인데, 이 슈페리어에 이 벤트 카테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트 카테타라는 거를 삽관을 해. 여기에서 이제 이 펄스트링을 떠서 삽관을 해서 이게 쭉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LA를 거쳐서 이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서 이게 LB에 이 카테타가 위치하게 되면 이게 LB 벤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쭉 빼면 이제 LA 벤트가 되는 겁니다. 빼서 이 석션되는 홀을 LA에 위치를 시키면 이제 LA 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벤팅이고, 두 번째 벤팅은 또 뭐냐면, 이쪽 카디오플레자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올틱에 이제 이게 클래스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그 에올틱 캐놀라를 넣어서 이제 전신에 관류를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루트 카테타가 있는데, 이 루트 카테타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카디오플레자를 주입을 하고, 이 한쪽은 이제 에어 벤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Y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쪽 Y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뭐 4분의 1 그 석션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제 그 루트로, 만약에 이 이 LB에서 방출되는 혈액을 이 루트가 나왔을 때 이 루트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벤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LB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이트 어퍼 풀모나리 베인, 라이트 슈페리어 풀모나리 베인,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LB나 LA에 위치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LA에 위치시키는 건 당연히 LA에서 들어온 혈액을 미리 뽑아내서 LB로 들어가는 에어 자체를 줄이는 거고, LB에 들어가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에 있는 에어를 이제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효과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하나 또 뭐 얘기를 말씀드리면, 벤트가 이게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뭐 메카니컬 밸브를 사용을 한 기계적 판막을 넣은 경우에는, 이 벤트가 LA에서 LB로 넘어가 있으면 이 판막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LB가 이젝션을 할 때마다 이쪽 LA 쪽으로 계속해서 그 혈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 카테타에 의해서 이렇게 그 판막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에어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에어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풀모나리 베인, 풀모 아테리 그 프레셔를 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MRE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마이트랄 밸브를 이제 메카니컬 밸브로 넣었다, 기계적 판막으로 넣었다 그러면 벤트가 LB에 있는지 LA에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 심장 위닝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카테타가 LB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위닝 과정에서 이 심장 안에 볼륨이 차게 되면 그 이젝션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MR을 심하게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위닝도 잘 안 되고,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풀모나리 아테리 프레셔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 에오타로 빠져나가는 볼륨도 줄기 때문에 이 A라인 웨이브 자체가 틀립니다. 이렇게 웨이브 자체가 이게 뭐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속 낮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쪽 박출되는 양이 그 MR로 인해서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PAP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PAP는 이제 LAP를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외증을 시켜서. 그러니까 수환관측 카테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적정량의 볼륨, 풀모 아테리 프레셔에서 이제 적정량의 볼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 간접적으로 LAP의 프레셔를 보는 겁니다. 이게 MR이 있다거나 뭐 스테노시스가 있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그래서 이제 여기와 이 루트를 이용한, 루트 카테타를 이용한 벤팅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 에이픽스를 바로 뚫어서 그 카테타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저도 뭐
지금 뭐 20년 넘게 하면서 뭐 2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못 봤다고 할 정도로, 기억나는 건 한 2번 정도 에이펙스에 그 뚫어가지고 넣는 거는 봤는데, 그 잘 시행되진 않는 방법, 단점이 많습니다. 이게 직접 그 벤트리클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올타에서도 벤팅이 가능합니다. 언제가 가능하냐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다 위닝이 되고 이 CPB가 이제 오프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삽관되어 있는 에올타에서 볼륨을 역으로 빼서 다시 이 RA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제 그 물을 빼내서 이제 농축한 거를 RA에 다시 이제 그 안테그리드 순환인데, 이게 순환돼서 농축된 혈액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이 이데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에올타, 이 루트에서도 계속 볼륨을 빼고 있지만, 이 에올타에서도 그 에올타 캐놀라에서도 그 에어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벤팅의 역할을 결국에는 하는 역할을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캐놀라가 보통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치로 튜빙 이쪽 위쪽에 가장 높은 아치 부분 튜빙에 여기에 에어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이제 나중에 그 에어 공기를 다시 혈액을 다시 주입할 때 요 공기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줘야지, 만약에 줬으면 바로 에어타로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랩트 벤트리클의 이제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것은 이제 심근의 지나친 스트레칭에 의한 이 머슬 메카니컬 데미지를 막는데 이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벤트는 이제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거, 크게 2가지로 잡자면 이제 시야 확보를 하는 거. 이 RA에서 드레인이 잘 안 되면 그 벤트가 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트가 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질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뭐 PDA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이 마프카라고는 정말 메이저 이제 풀모나리, 이 에올토 풀모나리 이제 컬레터럴 아테리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렁으로 플로우를 못 보내주는 이쪽 풀모나리 아테리제라던가 풀모나리가 좁아져 있다, 작아져 있다던가 여러 가지 선천성 병에 의해서 이쪽 렁 쪽으로 피를 보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에올타에서 풀모나리 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막 자랍니다. 이거를 이제 마프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혈관이 자라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다시 LA를 통해서 그 볼륨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야 확보가 되고, 컬레터럴, 그게 이제 벤트가 양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에 의해서 있는 거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PDA라던가 ASD, VSD 이런 상황, 이런 거에 이게 이제 LR 션트가 되었을 때, 션트 방향이 이제 LR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되어 있을 때 이 풀모나리를 거쳐서 다시 이제 LA를 거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혈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PDA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의해서 벤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드레인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인이 안 됐을 때도 이 벤트의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 CPB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펌프를 시작을 하고 나서 드레인 양은 만약에 이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드레인을 시키고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카디악 인덱스를 2.4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도 이제 벤트가 많이 나온다. 벤트를 넣는데 벤트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컬레터럴 플로우냐 아니면 드레인이 안 돼서 지금 벤트가 양이 많은 거냐, 이거를 분명히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모를 때는 플로우 자체를 그냥 확 한번 낮춰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플로우를 확 낮춰버리면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벤트가 적게 나올 것이고, 플로우를 낮췄으니까 이제 드레인 양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벤트가 덜 나올 것이고, 근데 만약에 드레인을 낮췄는데도 벤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경우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트리클의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것은 이제 심근의 지나친 스트레칭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위닝 자체가 안 된다던거나 심근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프리저베이션이 이제 벤트리클의 반지름 감소로 이제 월 텐션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알 옥시젠 디맨드의 감소로 향상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산소 요구량이 이제 감소된다는 건데, 이 결국에 이제 벤트를 많이 해주고 이 스트레칭 자체가 이게 크게 그 된다 그러면 그 산소 요구량이 많이 증가를 할 텐데, 근데 결국 그래서 이렇게 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좋은 게 MTB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MTB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박동은 합니다. 박동은 하는데 이게 비어서 뛰는 겁니다. 이제 가장 이제 에크모라던가 뭐 체외순환 과정, CPB 과정에서도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환자 심장이 회복이 안 됐을 때 심장이 가장 회복을 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이 MTB팅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비어져서 뛰는 겁니다. 그 프리로드가 이제 적은 거죠. 만약 프리로드가 증가한다 그러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차서 이제 박출을 해야 되는데, 심근이 만약에 그 원활하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분명히 이제 이 박출이 줄게 되고, 그럼 모니터에 어떻게 나느냐, 그 아테리얼 프레셔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하트레이트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박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PAP는 또 이제 증가를 합니다.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모니터상에서 이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제 여러 문제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심장에 볼륨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볼륨을 계속해서 감소를 시켜서 이 심장이 MTB팅이 이 원활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MTB팅이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의 VA 에크모의 경우는 이 RA에서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드레인을 시키고 다시 이제 에올타로 넣어주게 되는데, 그 심장의 기능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이 드레인 양을 많이 받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RA에서 이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게 되면 이 풀문 아테리를 거쳐서 이 렁을 거쳐서 다시 이제 LA를 거쳐서 이 LB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MTB팅 상태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쁜 쪽에 이게 좋다고 그러고 나쁜 쪽에 있다고 했을수록 드레인 양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RA에 그 삭관되어 있는 드레인 양은. 그래서 이제 MTB팅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지 그 기간 동안 심장이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과정에서 그 옥시젠 디맨드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브 엔도카디알의 이제 퍼퓨전을 또 용이하게 합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제 벤팅을 원활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풀모널 인저리라던가 이데마 또는 이제 헤모로지, 그다음에 PA 하이포텐전과 이제 풀모널 비너스 하이포텐전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게 벤팅을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혈액이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박출되는 이 압력 자체가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으로 또 이제 컨제스천 되면서 이 풀모널이라던가 이제 어떤 이제 풀모널 이데마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이 MR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제 이 역으로 거꾸로 볼륨이 계속해서 LA에 와서 이 LA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상승시켜서 결국에 컨제스천 되면서 이제 렁까지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이 MR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풀모널 이데마입니다. 풀모널이 이제 이데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데마도 물론 풀모널 이제 하이퍼텐전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렁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위해서는 진짜 벤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하트 벤팅은 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레프트 하트 벤팅에 대해서 이렇게만 지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 더 왜 레프트 하트에 그 볼륨의 양이 증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